뉴스를 쪼다 오늘의 주제는 자백하면 다 무죄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무슨 법정 드라마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박 부장. 네. 자, 자백하면 무죄인가? 우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네. 측답부터 한번 해보세요. 무죄예요? 자백하면 네. 감형은 되죠. 아, 감형은 되죠. 네. 무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네. 정부에서는 네. 무죄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그냥 설명을 일단 먼저 네. 드릴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관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외교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또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런 장관급과 장관의 인사를 할 때 청와대가 굉장히 특이한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냐?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 전입의 전력이 있다. 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의 그 전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미리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언론이 야 이거 참 신선하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네. 이전 정권에서는 다 감췄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이 그냥 막 해치고 야당원들이 또 추적을 하고 그래서야 나왔으면 간신히 인정하고 그것도 또 제대로 인정도 안 했던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근데 이거 청와대가 인사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먼저 발표해서 약간 신선하다 이랬는데 또 한 번에 또 그 자백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게? 오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죠. 후보를 선명을 하면서 음. 음주운전이 논란이 될 수 네.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죠. 네, 한 명 또 있죠. 네. 바로 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네. 위장 전입에 전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 네. 태도가. 처음에 강경화 후보자랑 김상조 후보자랑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도 대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두 후보, 그러니까 저 송영무 후보하고 그 다음에 조대엽 후보하고는 네. 처음에 이제 발표를 다 박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꺼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이런 후보였고 이 사람이 네. 이런 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처음하고 두 번째 사이에 뭔가 이게 꼭 발표를 자백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꼭 좋게 비치지는 않나 보다 이렇게 하여튼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 훔쳤어. 그래 오늘은 네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지. 내일 또 엄마 나 또 100원 훔쳤어. 그럼 그때는 엄마가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야 이거를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뭐 청와대 요청 사항은 결국 같은 거죠. 그렇죠. 둘 다 우리가 미리 문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봐주라, 봐두고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의 첫 번째 검증, 청와대가 파악한 상황에서의 검증의 수위가 높지가 않아요. 이를테면은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위장 전입을 뭐 본인 청와대가 파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파잖아요. 까도 뭐가 새로운 게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학교에 이화여고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갖고 있는 그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었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가 그 학교 교장과 또 아는 사이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를 아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용인해 드려야죠 라고 하기에는 뭐가 또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그냥 스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을 떠나서 기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청와대가 정말 신선하다. 어쨌든지 간에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이고 취급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기간에 소위 말하는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5대 비리가 뭐냐?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갖다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청와대가 검증과에서 보기에 소위 공직을 맡기 부적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뭔가 좀 신선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장 전입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속 나왔죠. 뭐 자녀들의 어떤 증여세 탈루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그때 참 강경화보다는 이중 국적 문제도 얘기했네요. 딸의 국적이 네, 미국이라는 거. 네. 그래서 외교 수장, 외교 이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인데 딸이 외국인인 경우에 이게 과연 충돌이 이익에 충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남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땅 투기 뭐 의혹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또 부인의 어떤 취업에서의 어떤 특혜 문제, 네. 불법 문제, 또 세금 탈루 문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검증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흠결이 있으므로 좀 봐달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국민이 받아들이는 네. 청와대 검증 자체가 완전히 부실했다. 그렇죠. 이거를 갖다 입증한 곳이 됐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한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안 좋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청와대가 두 사람을 갖다가 두 사람의 흠결을 갖다 자백한 것 자체는 좋은데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2의 강경화, 제2의 김상조, 제3의 강경화, 제3의 김상조가 결국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사태는 갖다가 또 다른 인사의 어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또 진통이 나오니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가 옷을 내놨어요. 옷을 내놨는데 저희가 옷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요게요 마무리가 요게 잘못되네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실만 하나 또 끊어버리면 완성품이다 라고 믿을 수 있으면 되는데 청와대가 옷을 내놨어. 요게 잠깐 뭐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해서 당겨봤더니 드르륵 옷이 막 계속 풀려나가는 올이 계속 풀려나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단추를 잘못 낀 게 청와대가 뭐 선배의 동창인 조국 민정수석이 그 동창 좀 하죠. 문제를 잘 검증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클리어. 요게 문제가 있구나 국민 여러분. 저희가 검증했는데 요것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야당에서도 협조 좀 부탁합니다. 했으면은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 문제를 얘기한 게 수많은 문제가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종결점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5대 비리만 문제냐. 저는 사실은 이를테면은 국세청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세금을 탈루했다. 큰 흠결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음주 사고 지금 현재 경찰청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아주 현직이시네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임명될 때도 그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네. 그 전력을 또 숨겨서 징계를 받지 않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됐는데 이철성 총장의 경우에는 워낙 그분이 음주단속 하는 부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세게 됐는데 조대엽 후보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 좋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다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후보. 네. 이분은 지금 교육감까지 하신 분인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어요. 그쵸. 그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밝힐지 진짜 좀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종환 후보 같은 경우에 문화부 장관 후보인데 19대, 20대 의원을 하시면서 교통 위반을 62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481만 원을 냈거든요.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린 게 48회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했겠지만 주정차 6회. 저는 이게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자기 월급에서 481만 원 냈으면 절대 이러지도 않습니다. 특권 의식이죠. 이거 월급에서 낸 거 아니고 분명히 의원실 유지비로 저는 냈을 거라고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데 저는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강경화, 그 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사실 위장전입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인의 어떤 저 그림 판 것의 어떤 특혜 논란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청문회 간신히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랬어요. 이게 정부인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검증하는데 좀 더 문제가 있었나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겠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 장관 2차 발표, 3차 발표가 굉장히 1차 발표보다는 시간이 몇 주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생각에는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늦추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검증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비난받을 여지가 가장 최소한 사람을 내놓나 보다 그랬는데 굳이 그 긴 기간 동안 그 검증을 거쳐서 가지고 내놓은 인물이 왜 하필 그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5대 비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성일 수도 있는 그 음주운전에 또 해당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또 논문 표절이나 그다음에 또 논문 표절은 또 얘기도 안 했어요. 원래 조선일보 같은 경우 혹시 조선일보 독자 같은 경우는 보실지 모르겠는데 장관 그 지금 검증이 너무 강화해가지고 그 김상조, 이낙연 파문, 네. 강경화 파문 거친 다음에 너무 강해서 두 사람이 위험하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하고 송영무 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두 사람이었는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위장전입이었고 김상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었는데 그 두 부분을 갖다가 다 청와대가 스스로의 어떤 모르겠어요. 그 판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문제 안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내놨다.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되겠느냐. 네. 언론들 입장에서는 벌써 지금 뭐 김상곤 후보자가 상권이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사학위 서울대에서 받으면서 일본 논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돼 있었고 그 이전에 이분이 그 경기도 무슨 지사 경선인가요? 당내 거기도 나오고 뭐 이럴 때부터도 네. 많이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걸 굳이 청와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다고 봤느냐.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짚어봤는데 네. 저 2막으로 들어가서 네.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정부에 있던 요직에 있는 분들, 특히 검증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조국 수석 같은 분은 과거의 정권, 보수 정권 두 정권 때 이런 같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사례들이 지금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내로남불. 네.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이거를 자, 요것이 지금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조국 수석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강경화,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이 나왔을 때 도하 언론에서 이런 그 조국 수석이 과거에 쓴 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2010년 8월 한겨레 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다른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국면 후보자들이 자녀 학교 문제를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경화 후보자나 뭐 그런 분들하고 다 똑같은 경우죠. 독하게 씹었죠.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물음표.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맹모 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가 없다. 인지상정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여당이었겠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 진짜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더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조수석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섰고 필자는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 목적 위장 전입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 범죄화의 예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 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 편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칙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을 해가지고 내놓는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의 정부에서 검증을 통과해서 내놨던 위장전입 흠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게 나와버렸으니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업보가 계속 지금 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얘기할까요? 2탄까지? 아니면 얘기하고 2탄을 얘기할까요? 2탄 안 해도 뭐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하죠. 이게 재밌으니까. 자, 조국 수석의 내로남불 이탈입니다.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조국 수석 특정인을 제가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한 말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조국 수석이 이번엔 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과거에 아주 엄격하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까 우리 박 부장이 얘기한 그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에 임명을 했을 때 불과 1년 전입니다. 작년이네요. 그때 당시에 조 수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했는데도 임명했다. 이건 정말 비판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썼냐.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결국은 공직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조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역할을 했던 우병우 씨가 그 당시 민정수석.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마음을 조수석이 추측한 겁니다. 나의 비위를 덮으려면 더 센 비리를 가진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병우 수석의 이제 비리 사건이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걸 비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왕의 마음은, 이때의 여왕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여왕의 마음은 떡을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호도청장직을 제수했으니 이 미혹 환자가 짐에게 그 얼마나 견마지로를 다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을 다할 거다.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을 뽑아줬으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그렇게 좋은 자리를 줬는데 그렇게 흠이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결국 이 얘기를 조수석의 얘기를 지금에 와서 이거를 갖다 이 정권에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그러면 지금 조수석의 마음은 그건가요? 아,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좀 부실 검증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장전입보다 더 좀 악성인 음주운전까지 내가 봐줄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뭐 너 나한테 잘해. 그리고 위장전입 정도는 이제 묻혀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큰 비위가 있음에도 당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켜놨으니 당신은 나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명을 시켰을까요? 조수석의 말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정말로 보면 과거에 남을 공격했던 화살이 네. 이게 세상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자기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겨워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냐.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시기에는 다 다운 계약서를 쓰는 시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관행처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회 지도층, 뭐 웬만한 층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쓰려고 하면은 그게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죠. 또 병역 문제도 뭐 상당히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언제까지 선배가 지난번에 나 째려봤으니까 나도 선배 째려볼까 뭐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네가 내 후보를 낙마시켰으니까 나는 네 후보를 낙마시키겠다 이런 낙마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부렸던 일종의 폐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야당도 여당 시절에 했던 폐악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급한 쪽이 있잖아요. 급한 쪽이 결국은 지금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이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과도한 기준으로 해서 엉뚱하게 낙마시켰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국민들도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계속 해올 거냐 이게 지금 거의 계속 총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총질 막으려면 저는 여당이 먼저 사과성 혹은 뭐 반성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소위 5대 비리 해당한 사람은 내가 내 사람으로 안 쓰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저희는 별로 기억도 없이 넘어갔어요. 이게 그냥 워낙 너무 정말 말 그대로 비공작 공약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지나갔는지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이 정신 팔려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언론이 그때 당시에 그걸 주목을 했더라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냐.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도 한 말이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선거 패배한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대통령의 말에서 지금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뭔가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직접적인 멘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도 그걸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인사 관행이라든지 시스템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겠다. 인사의 어떤 매뉴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줄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대통령의 지금 네. 지지도 자체가 80%가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그 네. 지금 행정이나 정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지면 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와대가 좀 네.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합니다.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겨워요 이제. 맞습니다. 네. 인사 문제는 정말 네. 인사가 망사가 돼서 네. 되는 그런 일은 정말 국민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가 인사에서는 정말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국민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